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입니다. 콘솔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커버로 되어 있고, 커버를 열기 전에 뒤쪽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보시면 여기 구준액과 밑에 파워 부분, 파워 또한 안전, 절대 빠지지 않는 안전 막파워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네, USB 일반 타입과 C 타입, 네, 이쪽에 일반 USB 3개와 C 타입 3개, 또 이쪽에도 일반 USB 하나와 C 타입 3개, C 타입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USB 일반 타입과 5개의 C 타입, 그래서 총 10개의 USB가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앞쪽에도 USB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디스플레이를 위한 DP 포트가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4개의 랜 포트가 있는데 4개 전부 1GB급의 PoE 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광 푸트 또한 가능하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펜이 보이시고, 지금 요 막혀 있는 부분, 요게 바로 DMX 포트 또는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는 I/O 가라지인데요. 얘를 이렇게 풀러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서 원하는 가젯을 끼워서 예를 들면 DMX 가젯을 4개를 연결을 하면 8개의 DMX 포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2개는 DMX 포트에서 4개의 DMX 포트와 나머지에는 미디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는 I/O 가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준액은 당연히 이쪽과 이쪽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이동 시 잡기 수월한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 뒤에 이어서 보시면 이 앞에도 일반 USB, 그 다음에 USB-C형,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관계 표시되어 있는 건 충전 전용 포트입니다. 데이터가 콘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충전 전용.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키보드로 그려져 있지만 밑에 C형이 하나 있고 일반 타입, USB-A 타입 3개, 이쪽에도 일반 타입 3개, C형 하나, 그리고 이쪽에 충전 포트 하나.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뒤에 10개,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2개 해서 총 22개, 총 22개의 어마무시한 양의 USB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pex class hardware has multiple banks of 10 target keys with high-resolution, frameless displays and key travel designed to fit in with the rest of Apex programming experience. These keys allow users to customize their work surface while still allowing for the tactile response of a physical key. Apex 20 has 5 banks, Apex 10 has 4 banks, and Apex 5 has 2. Target keys are easily customizable. You can select any targets from direct selects. You can enable or disable Flexi. There's also an arrow mode where you can set where the arrows are on the target keys.
You can set your increment, icon position, and icon opacity. Each bank is independently configurable. Target keys bring direct selects directly onto the programming surface. 그래서 이 타겟 키들을 커스텀하게 잘 설정을 하면 얼마나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자, 론스타 선택해서 키고 위치는 센터로, 그래서 줌은 중간값, 아니 맥스 중간값, 그 다음 엣지는 중간 수치로 해서 고보는 링고보로, 그래서 다시 위치는 X 크로스로 혹은 센터로 모아서 이펙트 서클을 돌리겠다. 바로 서클. 그래서 얘를 레코드 500번 큐에다 저장을 하고 쇼 파일 저장하겠다. 세이브. 잠깐 나는 이제 커피 타임을 가져야겠다. 마크로로 만들어 놓은 바탕화면과 락 기능을 넣어 놓으면 잠깐 커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식간에 타겟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요 인코더 영역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이렇게 각 무빙 방에 가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는 기본적으로 펜틸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미니 인코더가 추가가 됐죠. 미니 인코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 8개는 인코더 영역이고 아홉 번째는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얘로도 이동이 가능하시지만 얘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눌러보면 지금 익스텐디드로 되어 있어요. 익스텐디드란 말은 지금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요 4칸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넥스트를 넘어가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요 4개만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요쪽에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굳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고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 모드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컬러와 이미지를 동시에 막 제어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는 이미지로 가 있고, 예를 들면 얘를 인디펜던트 모드로 돌리면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은 계속 이미지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기능들로 자유롭게 이동이 되시죠. 자유롭게. 그래서 얘는 여기는 이미지로 해놓고 이쪽은 컬러로 해놓고, 그래서 고보 넣고 바로 옐로우 넣고, 게다가 지금 보시면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서스파 LED3 다이렉트 모드인데 얘는 8개의 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8개의 컬러가 레드, 엠버, 라임, 그린, 블루, 인디고, 사이언, 딥레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얘가 미니 인코더다 보니까 감도가 좋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예를 들면 얘를 줌을 제가 보통 원래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줌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섬세하게 조절이 되죠. 근데 이 미니 인코더는 훅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돌려보면 약간 한 칸씩 탁탁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칸씩 돌아가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조절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하던 방식대로 Shift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시면 0.001 단위로 줌 한번
돌릴 때에 보시면 12.14에서 12.75 0.6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미니 퍼센트를 줄이거나 늘리거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얘를 20으로 줄인다. 그러면 네, 지금 0.3 정도씩 한 칸에 늘어나는 수치가 또 다르죠. 그렇다고 얘도 바뀌는 게 아닌 게, 얘는 지금 0.224에서 447, 223에서 447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미니 인코더와 기본 인코더를 다르게, 이 한 바퀴당의 수치값을 다르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요 바퀴당 감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프트 기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딸깍 누르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딸깍딸깍 써지고, 미니 인코더 또한 뭐 아이리스, 엣지, 줌 하면은 아이리스, 엣지, 줌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선택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커스텀 키가 새로 생겼죠.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가 장비를 선택해서 인텐시티는 인텐시티, 뭐 포커스는 포커 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커스텀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보이세요? 지금 인텐시티 방 안에서 줌, 엣지, 아이리스, 뭐 프리즘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세팅을 한 건데, 인코더 매핑에 지금 1번 인코더 매핑으로 인텐시티 방을 들어갔을 때 줌, 엣지, 아이리스, 빔이 되게, 그 다음에 고정 요 인코더는 펜틸트가 되게 세팅을 해놨고요. 위젯을 하나 한번 추가해 볼게요. 위젯에다가 제가 뭐 CI, X, Y 값이 실행이 되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줌 RGB에다가 위젯은 이번에는 뭐 RGB 컬러 피커로 해놓을까요? 네, 이렇게 해놨다 칠게요. 그리고 1번 인코더 매핑에는 론스타를 타겟팅을 해놨고요. 이번에는 솔라픽스를 타겟팅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1번 론스타를 선택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줌, 엣지, 아이리스, 빔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 위젯인데요. 위젯에 CI가 왜 안 보이냐? 여기가 이제 이 빔 부분이 이제 확장이 돼 있어서 그렇고, 혼자를 닫으면,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에 장비 선택해서 뭐 줌, 엣지, 아이리스 조절하고 뭐 펜틸트 조절한 다음에 뭐 프리즘 넣고, 그 다음에 색깔 고르고, 이렇게 한 번에 한 창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장비마다 다르게. 지금은 제가 론스타를 선택해서 줌, 엣지, 아이리스, 빔 컬러가 나왔지만, 만약에 11번이 솔라픽스 선택을 하면, 네, 솔라픽스는 뭐 아이리스, 엣지 기능 없으니까 줌, RGB 기능인데, 이제 이렇게 RGB 피커를 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비마다 다 커스터마이징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실 인코더 페이지를 하나뿐만 아니라 뭐 2개든 3개든 자유롭게 늘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징 인코더는 메인 인코더뿐만 아니라 미니 인코더도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보면 미니 인코더가 인텐시티 부분에 그냥 인텐시티로만 되어 있죠. 근데 얘를 눌러서 인디펜던트인데 커스텀으로 설정을 하시면, 네, 얘도 동일하게 론스타를 선택하면 줌, 엣지, 아이리스, 빔, FX, 솔라픽스 선택하면 줌, RGB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활성화, 비활성화가 가능하십니다. 비활성화, 활성화.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론스타를 선택을 해서 뭐 펜틸트 위치 옮기고 중거리고 엣지 조절하신 다음에 뭐 아이리스 조절 뭐 프리즘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셔터를 대략적으로 자르고 디테일한 건 여행 구도로 또 조절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그 다음에 뭐 워시 같은 경우는 뭐 줌, 컬러 혹은 컬러 피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 창 안에서 모든 거를 다 끝낼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 매핑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 미니 모니터 이 부분은 아주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소프트키 소프트키들이 이쪽에 표현이 돼서 소프트키를 예전에는 항상 요 오른쪽 화면 하단을 봐야지 소프트키가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었고 얘를 이쪽에서 꼭 터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소프트키를 활용을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재밌는 건 터치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바로 쳐진다는 건데 내가 정말 제대로 터치를 해서 인식이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얘는 햅틱 기능이 있어서 들리시죠? 이렇게 진동이 이쪽 터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이게 울릴 정도로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햅틱 기능이 있습니다. 이 햅틱 기능 들어가서 보면 네, 이 햅틱의 강도를 100에서 0으로 혹은 햅틱을 아예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화면은 작지만 사실 이게 매직 시트가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본인이 쓰기 편하게 자주 쓸만한 기능들을 여기다가 매직 시트로 짜서 1에서 5 장비를 패맨 센터 엔터. 그래서 뭐 온라인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자주 쓸만한 기능들을 여기다 마크로로 넣어도 되고 뭐 엔터라든가 뭐 타임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매직시트로 짜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여기 설정 키를 누르시면 매직시트 고를 수도 있지만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 요거를 세팅을 해서 뭐 커스텀 나는 3번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타겟 키처럼 장비 선택해서 이렇게 원하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쓸 수도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 또는 매직 시트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매직 시트나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터치가 됨의 유무를 햅틱으로 알려주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 담겨져 있는 모니터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요 페이더 원래의 기능대로 페이더는 밑에 범프 버튼과 또 버튼 하나 그거는 기능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범프, 뭐 그룹 어설트 기능 그 다음에 물리적인 페이더 그리고 로드 버튼 그 다음에 화면을 볼 수 있는 창 이렇게까지 돼 있었는데 모토라이저고요. 지오 이상급의 장비에 들어가는 근데 자, 이 무한 스크롤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스크롤러는 지금은 사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얘와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얘의 기능 중에 일부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얘를 이펙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버튼을 레이트로 이용을 해서 뭐 레이트를 200을 하면 뭐 2배 속도로 레이트를 뭐 제로로 하면 레이트가 제로로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시고 보시면 지금 제가 눌렀을 때 이펙트가 멈췄죠. 왜냐면
스탑 이펙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휠을 올리는 기능과 올리고 내리는 기능과 누르는 기능 두 가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페이더 컴피그 기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있는 것처럼 범프 버튼 당연히 여러 가지 기능이 되죠. 그리고 그룹 어설트 기능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로 바꾸실 수 있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모토라이저 페이더의 설정인데, 자, 요 부분이 바로 요 휠 부분이에요. 근데 요 휠 부분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요 휠로 올리는 부분을 뭐 이펙트 레이트로 할 수도 있고, 이펙트 사이즈로 할 수도 있고, 뭐 이펙트 마스터, 레벨 솔리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마스터로 쓸 수도 있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향후 업데이트 사항에서 예를 들면 얘는 뭐 1-1의 서브 1-1의 컨텐츠, 여기는 서브 1-2의 컨텐츠에서 뭔가 개별적인 컨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요 내용에 대한 이펙트 레이트 사이즈 마스터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당연히 요 미니멈과 맥스 값을 조절을 해서 뭐 민 값을 100으로 하고 맥스 값을 뭐 400으로 해서 그냥 내렸을 때가, 밑으로 최대한 내렸을 때가 기본 속도, 그 다음에 뭐 맥시멈으로 올렸을 때가 뭐 400%의 속도,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한 게 요거는 이제 그 휠을 눌렀을 때 기능.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휠을 눌렀을 때 프리즈 기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펙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딸깍 누르면 일시정지, 딸깍 일시정지, 눌렀을 때 스탑,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얘가 이제 뭐 터치가 따로 안 되는데, 얘도 햅틱 기능이 디바이스 세팅에서 뭐 하드웨어 테스트할 때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고 마스터 페이더, 예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이러한 LCD가 없어서 큐를 진행사항을 항상 요 모니터 화면을 반드시 집중해서 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요 안에서, 지금 요 화면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눌리는데, 지금은 눌러도 뭐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근데 누르게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기능을 더 넣을 예정이라는 이야기겠죠.